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바다에는 사람이 빠져도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여자가 울면 시끄럽다고 했고 아이가 쓰러지면 돈 될 나이에 약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손녀는 앞으로 팔릴 목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밥상에 반찬이 있어도 며느리는 국물만 먹었고 아이가 아파도 약은 소 먹일 때만 사왔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제주 바다를 삶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축처럼 부려먹던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연분이 시집온 집은 대대로 물질로 먹고 사는 집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벌어도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자가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바다에 나가지 않았고 밭도 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자가 버는 거다. 그 말이 이 집의 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대대로 물질 잘하는 집안이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 종일 마을 어귀에서 장기를 두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바다에 들어가냐? 여자들이 더 잘하는데. 시어머니 봉실은 며느리가 물질 나간 사이 집에서 쉬었습니다. 밥도 며느리가 바다에서 돌아와 지었고 빨래도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하냐? 내가 젊으니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분이 산실에서 신음할 때 봉실은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딸이면 키우고 아들이면 제사 올리자. 산파가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봉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구나. 그 말에는 축복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쓸만한 물건이라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분은 아이를 아는 채 빚을 갚는 몸이 되었습니다. 봉실은 연분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몸 상하면 또 나으면 된다. 바다는 몸 쓰라고 있는 거다. 연분이 산후 열로 쓰러졌을 때도 봉실은 말했습니다. 누워있으면 돈이 나오냐? 산후조리는커녕 연분은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다시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때는 낳고 바로 나갔다. 요새 젊은 것들은 약해서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연분은 헝겊으로 몸을 감싸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연분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며느리는 쉴 권리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 숨이 막혀도 연분은 나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연분이 바다에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봉실은 물 한 그릇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지. 아이가 울면 봉실은 아이를 빼앗아 방 한쪽에 내팽개쳤습니다. 내 울린다고. 일 안 하는 게 어디 있냐? 연분은 아이의 울음을 들으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가 5이 되던 해 돌차는 아이의 손목을 쥐고 말했습니다. 이 손목이면 돈 된다. 그날부터 소금이는 이름 대신 작은 물질꾼으로 불렸습니다. 봉실은 소금이에게 물숨 연습을 시켰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숨 참아. 바다는 이것보다 깊다. 아이가 발버둥치면 봉실은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약하면 굶는다. 알아들었냐? 연분이 말리려 하면 봉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지 우리 집 손녀다.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아이의 몸이 집안 소유물처럼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는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봉실이 보고 있으면 숟가락을 들 수 없었고
돌찬이 들어오면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애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봉실이 한마디 하면 염분의 밥그릇에서 덜어내 소금이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덜 먹으면 된다. 염분은 배고픈 아이 앞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둘 다 나가서 벌면 되지. 칠복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염분이 소금이를 안고 울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말 꺼내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는 가해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염분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소금이를 바다에 보내지 말아요. 아직 너무 어려요. 칠복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법이다. 내가 뭐라 할 수 있냐?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집안 어른 말을 거스를 순 없다. 염분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아내가 우는 것도 딸이 떨고 있는 것도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날 소금이는 처음으로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숨이 길지 않다는 걸 돌찬도 봉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더 시켜야지. 염분이 아이 곁에 있으려 했지만 봉실이 막았습니다. 넌 저쪽으로 가. 애는 혼자 배워야 한다. 소금이는 물속에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봉실이 소리쳤습니다. 아직이다. 더 있어. 아이의 손이 물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염분이 뛰어들려는 순간 봉실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렇게 배우는 거다. 내가 나서면 애가 약해진다. 소금이의 몸이 가라앉았고 염분이 뿌리치고 뛰어들었을 때 봉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다. 그 말이 염분의 귀에서 칼처럼 꽂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소금이는 숨을 헐떡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봉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있어야 한다. 그날 밤 염분은 들었습니다. 소금이를 다른 마을 물질집에 보내 품삯을 나눌 생각이라는 걸. 우리 손년이 돈은 우리가 받는다. 돌찬이 말했습니다. 요새 바다 일손 구하기 어렵다더라. 소금이 보내면 한몫 받을 수 있어. 봉실이 맞장구 쳤습니다. 8살만 되면 보낼 수 있다.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돼. 칠복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염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 그 투자의 일부였다는 걸. 염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금이가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사흘 뒤 봉실이 소금이를 깨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도 나간다. 염분은 그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못합니다. 봉실은 웃었습니다. 뭐? 소금이는 안 보냅니다. 내가 뭔데? 우리 손녀를 안 보내? 제 딸입니다. 봉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벌어라. 소금이 목까지. 염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루에 2번 나가라. 새벽이랑 낮. 알겠습니다. 봉실은 비웃었습니다. 해봐라. 사흘 못 간다. 하지만 염분은 그날부터 하루에 2번 바다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물질을 나갔고 해가 중천에 뜰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몸은 부서졌지만 염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금이를 방에 가뒀습니다. 바다가 아닌 집안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염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잡아왔습니다. 봉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저것이 어떻게...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염분이 잡아온 전복과 해삼을 시장에 내다 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봉실이 팔러 갔지만 이젠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칠보가 내가 가거라. 칠복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 아버지가 가시든가. 돌찬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결국 봉실이 직접 지게를 지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이네는 며느리가 받아 나가고 시어머니가 장사하네. 봉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염분은 여전히 하루 2번 바다로 나갔습니다. 몸은 야위어 같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었습니다. 염분이 벌어온 돈은 모두 염분이 관리했습니다. 이건 제가 번 겁니다. 봉실이 손을 내밀면 염분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말씀하시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당장 내놔. 싫습니다. 봉실은 며느리를 때리려 했지만 염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셔도 안 드립니다. 칠복이 나섰습니다. 여보, 그냥 줘.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당신도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내가 쓸 돈은 내가 가져야지. 그럼 버세요. 칠복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바다는 비었고 돈줄은 끊겼습니다. 염분은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봉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멀쩡하잖아. 아프다니까요. 그럼 소금이라도 내보내. 싫습니다. 봉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염분 없이는 이 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술값을 못 냈고 돌차는 빚독촉을 받았으며 봉실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나가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염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소금이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들 손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손녀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제 딸입니다. 봉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돈으로만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염분은 말합니다. 나는 착해지려 한 적 없다. 그저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 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염분은 소금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고 칠복은 처음으로 밭에 나가 일을 배웠습니다. 봉실과 돌차는 빈집에 남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하지만 이런 집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족을 도구로 쓰는 곳. 그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